안녕하십니까. 의료 폐기물 안전에 대해 발표할 순천향대학교 의료-IT공학과 김혜진, 임하영, 장은선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의료 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하겠고, 그 다음으로는 의료 폐기물이 발생하는 기관, 의료 폐기물의 관리, 주요 위반 사례, 간단한 연습 문제 및 풀이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폐기물의 사전적 정의부터 보시겠습니다. 의료 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적출물, 실험동물 사체 등 보건,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뜻합니다. 이 폐기물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의료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로 구분됩니다. 환자의 진료, 치료 시 환자의 조직, 혈액, 고름, 분비물이 묻은 경우 의료 폐기물, 묻지 않은 경우 일반 폐기물로 판단합니다. 분류된 의료 폐기물을 다시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격리 의료 폐기물, 위해 의료 폐기물, 일반 의료 폐기물로 나뉘는데 전염병 예방법 제2조 1항에 따라 격리 폐기물이란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 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을 뜻합니다. 또 위의 폐기물에는 조직물류, 손상성류, 병리계류, 생물화학류, 혈액오염류로 나뉘며 그 예는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 의료 폐기물에는 혈액, 분비물, 배설물이 묻어있는 탈지면, 분대가 속하고 그 예에는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 세트가 해당됩니다. 의료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액 등과 접촉되지 않은 수액병, 앰플병, 바이알병 및 석고 붕대, 가정에서 발생하는 주사바늘, 거즈, 솜 등, 의료기기 또는 치아치료 후 환자의 치아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척수, 동물병원에서 미용을 위해 깎은 털, 손, 발톱, 건강한 동물이 사용한 기저귀, 패드 등, 피부관리 후 단순히 얼굴에 올려놓는 거즈나 솜, 의료행위와 관계없이 발생되는 기저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에 의해 적정하게 세탁한 후 폐기한 환자복, 포도당, 영양제 등이 담겨져 있던 바이알병, 앰플병, 수액팩, 링겔병 등입니다. 의료 폐기물이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의원 등, 그리고 의료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업체의 부속 의료기관으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의무시설,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혈액관리법 제6조에 의한 혈액관리 업무를 행하는 혈액원, 검역법에 의한 검역소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동물검역기관,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그 부속 시험연구기관,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득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 폐기물의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보관하는 전용 용기, 최대 보관 가능한 기간,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표를 보시면 전용 용기 옆에 괄호치고 도형 색상이라고 표시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상단에 위치한 도형의 색상을 의미합니다. 이 도형에 대해서는 잠시 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리 의료 폐기물의 경우 상자형 합성수지류에 보관하였다가 위탁 소각 처리하게 됩니다. 위해 의료 폐기물 중 조직물류는 상자형 합성수지류에 보관할 수 있으며 위탁 소각 처리하게 됩니다. 생물화학류는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전용 용기에 담아 위탁 소각 처리하게 됩니다. 병리계의 액상에 해당하는 경우 합성수지류에 담아 위탁 소각 처리하게 됩니다. 병리계 고상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 봉투 PP박스에 담아 멸균기 투입 자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손상성 의료 폐기물의 경우 상자형 합성수지류에 멸균기 투입 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혈액 오염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 봉투 PP박스에 담아 멸균기 투입 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일반 의료 폐기물에 해당하는 린넨류를 제외한 의료 폐기물은 전용 봉투 PP박스에 담아 멸균기 투입 자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린넨류에 해당하는 경우 골판지류 전용 용기에 담아 위탁 소각 처리하게 됩니다. 이 중 격리 의료 폐기물은 7일, 위의 의료 폐기물 중 손상성류는 30일 보관이 가능하며 그 외의 폐기물은 15일간 보관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의료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전용 용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좌측에 있는 그림이 합성수지 용기이며 격리 폐기물, 조직물류, 병리계 액상류, 생물화학 액상류가 보관됩니다. 가운데의 그림은 니들박스이고 주사바늘, 수술용 칼날, 파손된 유리재질 시험기구 같은 폐기물을 30일간 보관합니다. 가장 우측에 위치한 그림은 골판지 상자이며 일반 의료 폐기물, 혈액 오염 폐기물, 생물화학 고상류를 15일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왼편에 위치한 두 그림은 봉투형 용기에 해당됩니다. 용기는 봉투를 고정하는 용도로만 쓰이기 때문에 사용 개시일은 봉투에 기입해야 합니다. 이 사용 개시일에 관한 내용도 잠시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봉투를 고정하는 용기로는 파란색 PP박스, 백색 무지박스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가장 오른편에 메디컬 싱크라고 하는 오물통은 혈액, 체액 폐기 및 링거액 폐기 용도로 사용됩니다. 반드시 사용 후 뚜껑을 덮어야 하며 별도 공간에 비치합니다. 전용 용기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기준에 따라 검사한 용기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 번 사용한 전용 용기는 재사용이 금지되며 의료 폐기물은 발생할 때부터 전용 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대형 의료 폐기물은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개별 표상이 가능합니다. 봉투형 용기에는 그 용량의 75% 미만으로 의료 폐기물을 담아 배출해야 하며 그 의료 폐기물은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 처리하게 됩니다. 전용 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의료 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으나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는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 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혼합 보관 시 처리는 양이 많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형 기억나시나요? 이 도형은 의료 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이며 이 도형과 함께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만 합니다. 격리 의료 폐기물에는 붉은색, 위해 의료 폐기물, 일반 의료 폐기물은 용기의 종류에 따라 노란색, 검정색으로 나뉘며 재활용 태반은 녹색 도형이 그려진 용기에 보관합니다. 추가로 봉투형 용기의 도형 색상은 검정색이며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 폐기물과 노란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 폐기물을 혼합 보관할 때는 붉은색으로 표시합니다.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는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출자, 종류 및 성질과 상태, 사용 개시 연월일, 수거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사용 개시 연월일은 의료 폐기물을 전용 용기에 최초로 넣은 날을 기재. 다만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 폐기물을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는 경우에는 봉투형 용기를 상자형 용기에 최초로 담은 날을 기재해야 합니다. 재활용 태반은 발생한 때부터 흰색의 투명한 합성수지 주머니에 의료기관명, 중량, 발생일자, 담당 의사명을 기재한 후 한 개씩 포장하여 전용 용기에 넣어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합니다. 위 사진은 의료 폐기물을 보관하는 예시입니다. 보시면 의료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도형과 함께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는 표가 함께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사진은 전용 용기를 미사용한 사례로 따로 보관하여야 할 의료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통, 일반 용기에 보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위치한 사진은 의료 폐기물을 나타내는 도형은 그려져 있으나 하단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는 표에 사용 개시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부적정 배출, 처리를 한 주요 위반 사례입니다. 좌측 사진은 위해 의료 폐기물에 해당되는
주사바늘, 슬라이드 글라스 등을 일반 유리병과 함께 혼합해 일반 봉투에 담아 배출한 사례이고, 오른쪽 사진은 일반 폐기물인 피가 묻은 거즈류를 일반 용기에 담아 배출한 사례입니다. 위반 사례별 처벌 기준을 보시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해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폐기물을 매립, 소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해 폐기물을 전용 용기가 아닌 용기에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해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 외에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배출자가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전용 용기에 담긴 의료 폐기물을 다른 일반 봉투에 옮겨 담고 전용 용기를 재사용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의료 폐기물의 종류에 해당하는 전용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의료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과 혼합 보관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의료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혈액 등과 접촉되지 않은 수액병, 앰플병, 바이알병 및 석고붕대. 나. 치아치료 후 환자의 치아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척수. 다.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에 의해 적정하게 세탁한 후 폐기한 환자복. 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주사바늘, 거즈, 솜 등. 답은 5번입니다. 의료 폐기물은 환자의 진료, 치료 시 환자의 조직, 혈액, 고름, 분비물이 묻은 경우 의료 폐기물, 묻지 않은 경우 일반 폐기물로 판단하며 가, 나, 다라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위의 의료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조직물류 2. 생물화학 3. 손상성 4. 혈액오염 5. 린넨류. 정답은 5번 린넨류입니다. 린넨류는 일반 의료 폐기물에 해당됩니다. 3. 의료 폐기물 종류에 따른 최대 보관기간이 틀린 것은 1. 주사바늘 칼날 30일 2. 폐백신 폐항암제 15일 3. 인체의 장기 7일 4.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15일 5. 시험용기 폐시험관 15일. 정답은 3번입니다. 인체, 동물의 조직, 장기, 기관은 조직물류로 위의 의료 폐기물에 속하며 최대 보관기간은 15일입니다. 또한 최대 보관기간이 7일인 의료 폐기물은 격리 의료 폐기물입니다. 4. 의료 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 색상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격리 의료 폐기물 붉은색 2. 재활용 태반 녹색 3. 조직물류 노란색 4. 손상성 노란색 5. 린넨류 검정색. 정답은 5번 린넨류입니다. 린넨류는 노란색 도형으로 표시합니다. 5. 의료 폐기물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전용 용기 바깥쪽에는 의료 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을 표시한다. 나. 봉투형 용기에는 그 용량의 80% 미만으로 의료 폐기물을 담아 배출한다. 다. 대형 의료 폐기물은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개별 포장 가능하다. 라. 한 번 사용한 전용 용기는 재사용 금지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봉투형 용기에는 그 용량의 80% 미만이 아닌 75% 미만으로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